아, 그러네요. 특히 경찰 조사를 받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그 사실 바로 뒤에 이런 행동을 했다는 점. 이 시간적인 흐름이 주는 아이러니함도 상당해요. 그렇죠. 자료도 그 부분을 명시적으로 연결하면서 그 반성이 과연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상황을 모면하려고 연기한 걸까? 이런 강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고 지적하고 있죠. 그 행동의 진정성 문제는 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네.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과정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막 실시간으로 중계되거나 영상으로 퍼져나가면서 일종의 컨텐츠로 소비된다는 점. 이것도 자료가 암묵적으로 지적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아, 콘텐츠 소비? 네, 자극적인 행동으로 관심을 끌고 그게 조회수나 어떤 금전적 이익으로 연결되는 구조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이건 뭐 콘텐츠 제작자의 책임 문제뿐 아니라 이런 콘텐츠를 소비하는 문화 전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마약이라는 주제가 워낙 민감하고 불법적이잖아요. 근데 자신의 몸을 광고판 삼아서 이걸 홍보한다는 발상 자체가 정말 일반적인 이해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돈 때문이라는 추측이 있다고 자료는 전하지만 그 대가가 과연 이런 위험, 사회적 낙인, 법적 처벌 가능성까지 다 감수할 만큼 가치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은 계속 남네요. 물론 자료는 금전적인 대가 외에 다른 동기가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는 것 같아요. 다른 동기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예를 들면 단순히 돈을 넘어서서 아주 극단적인 방식으로라도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라든지 혹은 어떤 특정 비주류 집단 내에서의 인정 욕구 같은 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해석의 여지도 남겨두는 거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자료 자체는 뭐 이런 추측에 머물 뿐이고 명확한 동기는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까 그 같이 있었다는 여성분이 펜으로 적었다는 점도 다시 생각해보니 의미나 깊네요. 네, 그렇죠. 문신과 달리 일시적이라는 점이요. 혹시 이게 뭐 점천수 문신을 위한 일종의 시안이었을 가능성? 아니면 망설임의 표현?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의 일부였을 가능성? 뭐 이런 자료는 답을 주진 않지만 여러 상상을 하게 만드는 디테일이에요. 네, 충분히 여러 각도에서 해석해 볼 수 있는 디테일입니다. 그 영속성의 차이는 의도의 차이를 반영할 수도 있으니까요. 왜 점천수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고 여성은 그러지 않았는가? 이 차이가 사건의 전모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여성분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건지 아니면 어떤 압력하에 있었는지 이런 배경은 자료에 안 나와 있나요? 보니까 온라인에서의 관심이라는 게 때로는 사람을 얼마나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되네요. 네, 맞아요. 조회수, 뭐 좋아요, 후원 같은 것들이 중요한 가치가 되면서 점점 더 자극적이고 위험한 행동으로 내몰리는 경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료 속 점천수의 행동은 그 정말 극단적인 예시처럼 보이고요. 네, 특히 젊은 세대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의 경우에요. 그 말과 행동이 가지는 파급력이 상상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윤리의식이나 책임감이 요구되는데 자료에 묘사된 이번 사건은 그런 기대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오히려 불법적인 행위를 조장하거나 미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 점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죠. 자료 마지막 부분에서 느껴지는 그 작성자의 혼란과 회의감, 세상이 미쳐가는 건지 내가 미쳐가는 건지 이 문장은 어쩌면 이 사건을 접한 많은 분들이 느꼈을 법한 감정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네, 공감이 가는 표현이죠. 우리가 믿고 있던 어떤 상식이나 가치관이 막 흔들리는 듯한 느낌. 그리고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같은 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자료는요, 유튜버 점천수의 그 충격적인 이마 문신 사건을 중심으로 사건 발생 배경, 전후 정황, 또 금전적 대가에 대한 추측, 관련 인물의 등장,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기자의 혼란스러운 시선까지 상당히 다각적으로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네. 이게 단순한 해프닝이나 가십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안에 우리 사회의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압축적으로 담겨 있는 사례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뭐 온라인 관심 경제의 폐해라든지 인플루언서의 책임 문제, 범죄에 대한 둔감함, 상식의 붕괴 같은 것들이요. 네, 오늘 이 자료 분석을 통해 우리는 한 개인의 극단적인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그게 사회적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돈이나 관심을 얻기 위해 인간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현상을 목격하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계속 맴도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개인의 일탈로만 보기에는 이 사건이 던지는 메시지가 결코 가볍지 않네요. 맞습니다. 특히 이 모든 과정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확산되고 소비된다는 점, 이걸 고려하면 플랫폼 기업의 책임과 역할,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의 미디어 리터러시, 그러니까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해석하는 능력에 대한 고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아, 미디어 리터러시까지요? 네, 자료가 이 지점까지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지만 분석을 통해 충분히 확장해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료에 묘사된 이 극단적인 행동, 그리고 이걸 둘러싼 반응들을 보면서요. 이것이 단순히 길을 벗어난 한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더 크고 구조적인 문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 분석에서도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